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회동에서 공무원 수를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 이하로 줄이기로 철석같이 합의했는데 두 야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여당 이중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도 기록을 위해 또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싶어서 백보양보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여당이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그 수를 심의 과정에서 줄인다면 역사와 미래 세대에 끼칠 여당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총량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접 일자리 창출용으로 3, 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 것에 예결위에서 오늘 새벽 3시 40분에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국회의장님의 중재 전에는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 새벽에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새벽에요. 그것도 토요일 날 새벽에요. 월요일 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부디 그 의도가 폭염과 가뭄 그리고 수해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해외로 나가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교원을 신규 임명하면서 사전 수요 조사 및 발령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던 막무가내식 공무원 늘리기 예산 편성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2018년도서부터 집행되는 중기청의 모태펀드 1조 4천억 원 등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포함시켰고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 각종 복지 예산도 편법으로 추경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국회에서 법을 제한적으로 좁혀서 딱 5가지 이외에는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개선 이거 이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새로 나오시면은 예산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은 민생 추경을 하다면은 그 법을 고치고 적어도 그걸 법을 안 고치면은 이번에는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가해서 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량 실업의 우려에 넣는데 지금까지 없는 미중의 청년 실업률이 그것도 청년 실업률 9.3%, 10.5% 거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의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되기 없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고 했던 정부가 체감 실업률이라고 24%를 버젓이 마이크에 대놓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회주의호를 타려는 것입니까? 민간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개헌이라도 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도 하겠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나 있습니까? 이번 추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알바, 사실상은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로 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 사태 불을 벤처, 창업, 투자, 융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주먹구구식 계산, 주고받기식 타협, 야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것만이라도 체면치레로 해달라는 그런 식의 협잡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주도 계획경제,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이 어떤지를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미래 세대를 그 배에 태울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부끄러운지 아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국가재정의 수호자, 국가 곳간 지킴이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정부가 확대 정책을 필 때도 그것은 안 된다고 막는 직업 관료들의 철저한 전문성과 처절한 국가관을 신뢰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보기에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추경안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래도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 투하해서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 사탕발림만 중요하고 국가의 50년, 100년 우리 미래 세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 살던 나라였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냐고. 그때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정의 곳간의 빗장을 풀고 공무원을 세금으로 늘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세력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취업난에 절망하시는 청년들과 빈곤으로 고통받으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새로 반영해 주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원과 항구적 가뭄 대책 및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깊게 논의됐던 공무원 숫자의 조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를 세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 주신 많은 질책과 가르침을 향후 국정 운영에서 충분히 존중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말씀부터 먼저 드리죠.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온 지 45일이 경과했는데 그 기간 동안 예결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정부 측에서도 국회와 예산 협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 새벽 3시 40분쯤 예결위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나 또 정부의 공직자 또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회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 때에 이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의의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인 저부터 나름대로 항상 협치를 실천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점을 저부터 반성을 하면서 우리 여야 의원님 모두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당원이기 이전에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저부터 반성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되었지만 여야가 의논을 해서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2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개헌이라도 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도 하겠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나 있습니까? 이번 추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알바, 사실상은 복지 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로 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 사태 불을 벤처, 창업, 투자, 융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주먹구구식 계산, 주고받기식 타협, 야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것만이라도 체면치레로 해달라는 그런 식의 협잡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주도 계획경제,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이 어떤지를 여러 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회동에서 공무원 수를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 이하로 줄이기로 철석같이 합의했는데 두 야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여당 이중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도 기록을 위해 또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싶어서 백보 양보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여당이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그 수를 심의 과정에서 줄인다면 역사와 미래 세대에 끼칠 여당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총량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이거 이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새로 나오시면은 예산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은 민생 추경을 하다면은 그 법을 고치고, 적어도 그걸 법을 안 고치면은 이번에는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가해서 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량 실업에 우려해 넣는데 지금까지 없는 미중의 청년 실업률이, 그것도 청년 실업률 9.3%, 10.5% 거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의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되기 없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고 했던 정부가 체감 실업률이라고 24%를 버젓이 마이크에 대놓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회주의호를 타려는 것입니까? 민간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미래 세대를 그 배에 태울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부끄러운지 아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국가 재정의 수호자, 국가 곳간 지킴이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정부가 확대 정책을 필 때도 그것은 안 된다고 막는 직업 관료들의 철저한 전문성과 처절한 국가관을 신뢰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보기에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추경안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래도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 투하해서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 사탕 발림만 중요하고 추경 예산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접 일자리 창출용으로 3, 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 것에 예결위에서 오늘 새벽 3시 40분에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국회의장님의 중재 전에는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 새벽에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새벽에요. 그것도 토요일 날 새벽에요. 월요일 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부디 그 의도가 폭염과 가뭄 그리고 수해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해외로 나가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교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사전 수요 조사 및 발령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던 막무가내식 공무원 늘리기 예산 편성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2018년도서부터 집행되는 중기청의 모태펀드 1조 4천억 원 등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포함시켰고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 각종 복지 예산도 편법으로 추경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국회에서 법을 제한적으로 좁혀서 딱 5가지 이외에는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